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최근에 정말 힘겨운 회사가 있죠. 바로 왓챠입니다.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갈 수도 있다 하는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국내 OTT 회사들 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였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좀 뉴스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왓챠 최근에 회계법인 감사팀으로서 계속 기업의 가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감사 의견을 거절한다. 회계를 좀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아실 겁니다. 1년, 2년 앞으로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그럼 왓챠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곤경에 떨어졌냐? 오늘 그걸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왓챠 잘 나왔습니다. 투자자금 업계에서도 3천억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때도 500억의 투자를 받았지요.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배 이상 뛰었다. 물론 그때도 갸우뚱? 왓챠가 그 정도였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대단한 스트리밍 업체들 경쟁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 대열에 이끌려서 앞으로 쭉 성장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몇 년 실적을 가져와 봤습니다. 마이너스 150억, 마이너스 197억, 마이너스 500억, 마이너스 200억. 돈을 벌기는커녕 영업 적자가 100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 어쩌면 좋지요. 아니, 그럼 투자한 사람들은 뭔 죄야? 최근에는 자회사를 팔고 인원을 감축했는지 영업 적자 규모를 확 줄였어요. 마이너스 20억 정도로. 왜 그러냐? 투자장님한테 제발 우리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 안 바랄게요, 그냥 연장만 해줘요 라는 이야기를 할 이유여서였는지 다른 회사들보다 적자폭을 확 줄였습니다. 그런데 전환사채에 투자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씨알이나 먹힐까요? 채권자 입장에선 너네가 2년 3년 후에는 2023년에는 상장 요건을 맞춰서 기업가치 5천억 1조를 맞춰서 우리 주식을 팔게 해줬어야지. 적자에서도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상장도 못했는데 우리가 뭘 보고 계속 돈을 빌려주고 있어? 라는 분위기이죠. 지금 왓챠가 이거 500억이 빠지면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완전히 자본 잠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충격적인 게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 마이너스 자본 총계 마이너스 796억. 이 상태에서 전환사채로 있던 500억이 빠지면 지금 기업이 살 수 있나 싶죠. 이런 왓챠가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한 2, 3년 전이었는데 LG U+하고 모비데이스와 같은 마케팅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너네 마이너스 300억 우리가 어떻게든 해줄게. 대신에 너네 얼마 전에 기업가치 3천억으로 투자받았더라? 웃기지 마. 너네가 어떻게 3천억이야? 이거 우리가 퉁쳐서 200억에 사줄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왓챠 직원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CEO도 제발 우리 사줘 이랬을 것 같아요. 직원분들은 졸지에 U+ 회사 대기업 직원이 되는 거고, 임원진들은 계속해서 어쨌든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반대를 했냐? 채권단이 결정적인 순간에 반대를 했습니다. 한순간에는 왓챠를 구원해준 채권단이었지만 이사회생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기회가 되기도 했죠. 3천억 밸류로 너네 전환 인수 채권을 샀는데 1년밖에 안 돼서 200억이라고? 장난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았던 기회를 날려버렸고요. LG U+ 입장에선 잘 된 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왓챠는 어떤 걸로 시작을 했나요? 왓챠는 다들 아시다시피 영화 광들이 되게 좋아했던, 열광했던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왓챠는 결정적인 선택을 2016년에 했으니 그것은 바로 2016년 1월 스트리밍 출시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같은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넷플릭스가 들어오다니, 한국에. 그런데 이렇게 넷플릭스가 들어올 걸 몰랐나? 왓챠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왓챠에게도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외국 플랫폼 넷플릭스니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외국 회사들이 못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고 취향 데이터에 수십억 건이 쌓인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던 거죠. 너네 아무리 많은 IP를 가지고 있어봐. 고객들한테 적재적소에 어떤 영화를 추천해줄지 그런 알고리즘이 없다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죠. 이런 전략이 과연 먹혀 들어갔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장점보다는 어떤 약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냐면, 사실 왓챠의 이런 IP들을 보면 해리포터 이거 누구 건가요? 워너 브라더스 거죠. 주만지 누구 건가요? 죄다 제공하는 컨텐츠들이 외국 아니면 우리나라 영화사한테 IP 비용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납부를 했습니다. 왓챠의 손익계산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적자를 내는 거의 대부분의 규모가 컨텐츠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왓챠는 투자금을 받아서 적자를 만들어내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냐? 해리포터, 마블 이런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소속사 배만 불려줬다. 디즈니조차도 이렇게 마블이니 아니면 미키마우스, 이게 100년 동안 IP를 쌓아온 디즈니조차도 넷플릭스 앞에서는 엄청난 고전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왓챠가 이렇게 스트리밍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던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왓챠의 월 사용자 숫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2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업계에서 한 5등 정도 하는 플랫폼이었어요, 왓챠가. 그런데 그 이후로는 72만, 55만, 47만. 3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넷플릭스는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지요. 여전히 한국인들은 제2의, 제3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입할 이유가 적다고 느낀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경쟁자 넷플릭스가 이렇게 강하고 또 시장을 꽉 잡았는데 그럼 왓챠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시장에서 밀리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냐. 당연히 왓챠의 직원분들 또 임원진분들도 워낙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미 국내나 해외에서 이렇게 치열한 스트리밍 업체들 간의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보여주었던 선례들이 있었지요. 먼저 국내에선 작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은 따라올 수 없도록 애니메이션 관련 컨텐츠만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라프텔 같은 회사는 매출은 넷플릭스에 비할 바가 없지만 국내 OTT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흑자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미국이 완전히 스트리밍 업체를 천하통일한 내수 시장에서조차도 최근엔 자사의 컨텐츠가 확실한 디즈니나 워너브라더스가 스트리밍 사업 부분에서 몇 분기, 몇 년 동안을 적자를 기록한 끝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이 예시 회사들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OTT 회사는 소비자들이 이 OTT를 위해서 꼭 결제해야 되는 그런 강력한 엣지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은 왓챠는 살아남아야겠지요. 최근 이런 연이은 적자로 인해서 투자금도 빠지고 상장도 좌절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요즘처럼 스타트업 투자가 얼어붙었다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추가 투자를 받거나 인수될 수만 있다면은 데이터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취향을 완벽히 찾아주겠다는 야심찬 왓챠의 꿈을 얼마 더 이어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는 OTT 시장 경쟁 속에서 가장 많이 볼멘 소리를 하시는 건 이런 게 있지요. 막상 넷플릭스가 재밌다, 대세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월 정액제를 끊고 들어가면 뭐 보지? 스크롤 쭉쭉쭉 10분, 15분 내리면서 고민만 하다가 유튜브나 몇 편 보고 끝낸다.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은 내가 재밌는 컨텐츠를 못 찾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넷플릭스가 그런 내가 보고 재미를 느낄 만한 컨텐츠를 애초에 제공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점인데, 넷플릭스는 글로벌 플랫폼이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 접속하면 똑같이 컨텐츠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놀랍게도 현실은 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넷플릭스라 하더라도 한국 IP로 넷플릭스에 접속하면 이렇게 알림받기만 할 수 있고 볼 수는 없는 인터스텔라 미국 IP로 바꿔서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시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니 같은 플랫폼인 주제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희 흐그스토리 채널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면 10중 8구는 돈 때문입니다. 눈물의 여왕 560억, 폭삭 소가수다 600억, OTT 전쟁이 격화되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이 그야말로 치솟았고, 컨텐츠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제작비를 메우고 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통 권한을 전 세계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나라별로 쪼개서 파는 전략을 쓴다고 하죠. 그래서 내 컨텐츠 한국엔 얼마, 일본엔 얼마, 미국엔 얼마 이런 식으로요. 결국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한테 구독료 증가로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IP에선 볼 수는 없지만 미국 IP에선 시청 가능한 대표적인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인터스텔라, 인셉션, 허 같은 작품들. 이거 분명히 넷플릭스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려고 했는데 어디 갔지? 또 내려갔어? 싶었던 영화들 사실 IP만 바꾸면 넷플릭스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 영상 제작을 후원해주신 서프샤크 VPN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광고이긴 하지만 커피 한 잔 가격으로 OTT 2개, 3개에 뚫을 거 하나로만 막을 수 있다면 이걸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이득이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한국 넷플릭스에서 막힌 컨텐츠를 전부 봉인 해제할 수 있다면 어쩌면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왓챠, 애플TV 등 여러 개 OTT를 구독해서 월 10만원, 15만원 쓰는 것보다 더 이득일 수도 있겠죠. 미국, 일본, 러시아, 그리스, 이탈리아 전 세계 어느 국가로든 IP를 서프샤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고요. 심지어 넷플릭스, 유튜브는 금지하는 무제한 디바이스 연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계정으로 가족, 친구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당연히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왓챠, 애플TV 여러 플랫폼을 서프샤프 구독 한 번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더보기란과 댓글에 달아놓은 surfshark.com/호그스토리를 클릭하시거나 결제 시에 코드 호구스토리를 입력하시면 서프샤크 VPN을 4개월 추가 사용 혜택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사용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30일 동안은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 그냥 한번 괜찮나 한번 써볼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 편히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9일까지는 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커뮤니티에선 좀 많지만 통계로 찾아보면 넷플릭스의 주가가 글로벌로 미친듯이 뛰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다, 미국 주식 안 좋다 하고 있지만 최근 2025년 1월 1일부터 주가가 36% 점핑. 그러다 보니까 요즘 넷플릭스의 글로벌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 S&P 500 그 쟁쟁한 회사들 속에서 21등을 하고 있습니다.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존슨앤존슨, 코카콜라보다 위야. 잠깐 5년 전만 하더라도 야 스트리밍으로 돈 버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너무 어려운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영화 제작비로 넷플릭스가 버는 돈 그 이상을 말도 안 되게 쓰다 보니까 이걸로 돈 벌 수 있는 게 맞아? 하는 이야기가 무색하게 이제 이런 거대 대형 은행보다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죠. 넷플릭스가 어떤 이야기가 5년 전부터
말았냐면, 야 너네들 구독자 언젠가는 포화에 이를 건데 더 이상 그냥 가입할 사람들은 다 가입하고 이런 거 안 보는 사람은 평생 안 보니까 그때부터는 돈 어떻게 벌래? 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전 세계가 있다는 거, 넷플릭스한테는. 미국 유료 구독자 수가 포화에 이르니까 남아메리카, 아시아에서 구독자 수를 쫙쫙 빨아버리니까 2024년 4쿼터까지 유료 구독자 수가 쭉 올라가 버립니다. 또 최근에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관세 전쟁이다, 아니면 재정 적자다, 무역 수지 적자다 하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재정 적자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전 세계로 퍼지다 보니까 채권도 안 사고 달러 가치가 1년에 10%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넷플릭스가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감이 오시나요? 넷플릭스의 해외 매출이 어느새 59%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익이다. 넷플릭스는 놀랍게도 이제 수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현대차 제조업체처럼 해외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 넷플릭스 서비스는 관세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 것 같고,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득이죠. 더 많은 달러로 바꿀 수 있으니까.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스트리밍 업계, 컨텐츠 미디어 업계 독점 유통업체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몇 번 제가 되게 재밌다고 하면 컨텐츠 추천도 한번 했었는데요. You, About You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게 놀랍게도 라이프타임에서 이미 한 번은 방송을 했다가 처참하게 망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배포되니까 엄청난 글로벌 히트란 드라마가 됐고요. 이런 케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죠. 루시퍼, 더 라스트 킹덤, 폭스나 아니면 BBC에서 방송되다가 다 폭망했어. 근데 넷플릭스 오니까 되게 잘 돼. 이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선 이제 IP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상 무기가 아니야. 내 자사 스트리밍에 해봐야 사람들이 못 보잖아. 넷플릭스한테 좋은 가격에 팔아야지만 볼 수 있다. 넷플릭스 입장에선 이렇게 IP를 싸들고 오는 업체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이런 지적재산권을 옛날과 같은 가격으로 해줄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인지 최근에 넷플릭스가 컨텐츠 투자에 쓰는 돈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20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전 쿼터부터 19%, 20%, 때론 60%를 늘렸어요. 컨텐츠 투자 비용을.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야 너네들 돈 벌 생각 있어? 이렇게 컨텐츠 비용에 투자 많이 해서 돈 언제 벌래?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유료 구독자 수를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컨텐츠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넷플릭스가 번 영업이익이 최근 한 7년, 8년을 번 영업이익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절대 강자 유튜브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또 되게 재밌는 스트리밍 업계 관련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스트리밍 업계 회사들이 드디어 돈을 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야 넷플릭스가 1왕 아니었어? 라고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 넷플릭스가 1왕 맞는데 요즘에 미국 가구에서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미국에서 가구당 들고 있는 스트리밍 업체 개수가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야 스트리밍 그냥 하나만 가입해서 그냥 이것저것 보면 되지, 두 개 세 개 왜 내? 두 개 세 개 내다 보면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우스운 거 몰라? 라고 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요즘엔 평균적으로 가입하는 유료 스트리밍 업체 수가 5개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인들 돈 진짜 많나 보다. 역시 GDP 우리나라 3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가 이제는 조금 더 사람들 속에 관습처럼 영향을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업체들이 그럼 좀 살아남고 있냐, 그나마 돈을 벌고 있냐 보면 조금 감이 오세요. 2023년 4년까지만 하더라도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넷플릭스 대단하다, 이 스트리밍 업체들이 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얘만 계속해서 돈을 벌었어. 계속해서 돈을 잃고 있는 회사들 가운데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있었으니 바로 디즈니와 워너브라더스. 어떤 회사들인지 감이 오시나요? 워너브라더스 하면 보니까 해리포터나 DC 코믹스, 우리 회사만 있는 독점 IP를 가진 회사들이 그나마 위아더 넷플릭스 월드를 떠나서 소비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디즈니나 워너브라더스가 꿈꿨던 IP의 힘이 넷플릭스를 이길 만큼 그 힘은 없었으나 여러 스트리밍 업체들 중에서 그나마 먹고는 살긴 해준다, 그런 업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다시 돌아보면, 만약에 우리나라 분들도 구독제 서비스를 조금 더 익숙해지고 집에 살기 위해서 월세를 내는 것처럼 여러 구독 서비스를 지불하는데 좀 더 열려있게 된다면 어떤 국내 OTT 업체가 살아남을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본다면 왓챠, 이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왓챠가 목표로 삼았던 여러분들의 취향을 알아요, 취향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먹히기 어려운 가능성이 좀 높고요. 지금까지는 적어도 업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강력한 IP가 있었어야 한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국내 OTT 중에서 그나마 앞으로도 세컨드, 서드 초이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OTT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쿠팡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쿠팡플레이가 최근에 뭘 하고 있냐, 야 진짜 스포츠 쪽에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PL 이런 거 중계를 떠나서요. 국내 최초로 K리그 전경기 중계, 라리가 전경기 중계, 리그왕 전경기 중계. 옛날 같았으면 진짜 겨우겨우 찾아서 보거나 아니면 뭐 위성 방송으로 해갖고 막 진짜 뭐 장비 가져와서 보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진짜 해외 뭐 스포츠 팬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쿠팡 플레이 때문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쿠팡 플레이가 넷플 대신해서 이런 스포츠 중계에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진짜로 넷플 대신해서 쿠팡 플레이를 추가로 보셔야 돼요. 그런 이유를 진짜 확실하게 보여주는 국내 OTT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쿠팡 플레이가 야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걸 진짜 다 했었지? 라는 궁금증이 사실 저는 좀 들었었는데 그런 걸 좀 해소시켜주는 일이 있었죠. 쿠팡 플레이 스포츠 패스 첫 가격 월 1만원. 역시 엄청난 적자였나 보다. 이런 스포츠 경기들을 다 보기 위해서는 쿠팡 와우 멤버십 이외에 추가로 9,900원을 내야 하는데요. 쿠팡 멤버십도 사고 스포츠 패스도 살려면 17,800원이요. 무려 넷플릭스에서 제일 높은 등급보다 비쌉니다. 야 이건 한 가지 변수인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걸 볼 약간 여유가 될 사람들이 많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물론 쿠팡이 훨씬 더 저보다 뭐 기업가 정신도 뛰어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다 계산기 뚫겨 보고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중개권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가격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되게 약간 잘 나가고 있는 라프텔과 더불어서 그나마 잘 될 것 같은 회사는 쿠팡 플레이가 아닐까 싶긴 한데 한 가지 변수는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지금까지 볼 수 없는 내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걸 보여주는데 만 원이 대수냐 하는 저 찐 팬들은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